안녕하십니까? 나도 인생 후반입니다. 오늘도 저의 유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한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설계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생뚱맞지만 시니어는 무엇인가? 시니어는 누구인가? 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이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만 나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니어는 일반적으로 주로 60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요. 시니어 세대는 살아오면서 경험과 지혜의 축적이 많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 패턴이 안정적입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젊을 때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점차 높아져 자녀 및 손자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긍정적 영향력은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연령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아이, 소년, 청년, 장년, 노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인은 과거에는 환갑을 넘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65세는 넘겨야 노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정작 65세인 사람은 자신이 노인으로 분류되거나 대우받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도 되는 지공거사가 되었다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마음은 노인으로 대우받기 싫어합니다. 요즘은 그만큼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이나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말이 시니어입니다. 그런데 실버라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시니어와 실버는 모두 노년층을 지칭하는 용어지만 그 의미와 사용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니어. 먼저 시니어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력과 연륜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 시니어는 상급자나 연장자를 뜻하며 나이뿐만 아니라 지위와 경험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버. 반면 실버는 주로 노년층을 지칭하며 은발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며 보통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실버보다 시니어라는 표현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가 더 존중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적절한 맥락에서 두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니어로서의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열심히 일했으니 놀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인생 후반전에도 많은 시니어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는 이유는 가치를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시니어들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은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시니어들이라면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마련이지만 요즘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노후 준비가 잘 된 시니어들도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금전적 노후 준비 여부를 떠나 모든 시니어들이 인생 후반전에도 일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5가지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퇴직 후 50여 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58년 개띠 시니어들 절반가량이 90대 중후반까지 산다고 합니다. 지금 50세 초반의 시니어들은 그들보다 더 오래 살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5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 후 10년에서 20년 정도라면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하며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50여 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건 너무나도 무의미합니다. 지루하고 무료한 삶, 아니 잘못하면 끔찍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됐으니 이젠 일하지 않고 소비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지루함과 무료함을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5, 6년도 아니고 50여 년을 그렇게 살겠다는 건 너무 무모한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꿔 퇴직 후에도 일하며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둘째,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세입니다. 퇴직 후 20여 년 동안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해서 계속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받는 돈이 월 평균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절반가량이 임시직이기입니다. 창업한 시니어들은 더 어려운 편입니다.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의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더구나 열에 7, 8분 5년 안에 가게 문을 닫습니다. 어쨌든 금전적 노후 준비가 안 된 시니어들은 일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노후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시니어들은 어떨까요? 인생 전반전을 열심히 일하며 살았으니 이젠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도 일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하는 삶은 금방 실증이 나고 무료함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준비가 잘 된 시니어라도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하면서 오는 성취감을 얻고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명예도 계속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퇴직 후 재취업한 시니어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즐거움과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셋째,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들 35%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한 여성 시니어는 60세 때 남편과 사별한 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과 의사인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넉넉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 점심도 먹으면서 재미있게 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게 무료해서 2년 전부터 건물 청소원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아들은 용돈을 더 드릴 테니 청소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월 7, 80만을 벌지만 일한다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즐거움, 그리고 주중에 일하면서 주말을 기다리는 즐거움도 크다고 합니다. 넷째,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사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 전반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가족 부양하느라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앞만 보며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앞만 보며 사는 삶 대신 옆도 살피고 뒤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으로 때우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나 그런 일을 하면서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대인관계는 인생 전반전과는 다릅니다. 인생 전반전은 상사, 고객,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며 일터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은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생 후반전에 일하는 것이 모든 시니어 부부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하는 시니어는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못지않게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금전적 여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끌리고 공감이 가는 시니어, 먼저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는 시니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인생 후반전에도 일하며 살아야 하는 5가지 이유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시니어들을 위한 생활 속의 좋은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